내 땅에 남의 조상묘가 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최근에 판례들이 많이 바뀌면서 분묘기지권이 있는 이런 경매, 토지 낙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또 분묘기지권이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분묘기지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가 소재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습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땅 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관습적으로 인정이 되었죠.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였잖아요. 그리고 조상을 모시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더라도 이거를 건들지 못했죠. 이게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그래서 임야를 살 때 분묘가 있는지 확인하라. 이거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끝장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면은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옮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이렇게 하죠. 특히 이런 개발하는 땅들 5,000평을 개발하는데 분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있으면은 분양이 안 되니까 제발 1억 줄 테니까 다른 데로 옮기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묘기지권 대단한 권리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당연하겠죠. 그리고 2번은 시효취득이죠. 토지주의 승낙은 없었으나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을 평온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이 점유가 무서운 거죠. 20년 동안 분묘를 세웠는데 주인의 행사를 안 한 거죠. 그냥 놔둬버린 거죠. 그러면은 민법상 시효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된다. 이걸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매도한 경우, 매도할 때 분명히 매수자가 이 묘를 옮기는 조건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을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묘는 안 됩니다. 시신이 직접 있어야만이 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내가 실제로 조상을 모셔야만이 인정이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분묘기지권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경매를 했거나 내가 산 땅에 분묘가 있는 경우 분묘 철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분묘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하는 거죠. 소송을 하려면 일단 연고자가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요. 분묘를 관리하는 분이 누군지 찾아야 됩니다.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폐쇄 등기부까지 열람해서 어쨌든 이분을 찾아야만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에서 중요한 날이 2001년 1월 13일인데요.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지료 청구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사법 이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무리 오랫동안 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연고자는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 이렇게 예를 들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더라도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분묘를 설치한 것은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자가 2년 동안 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분묘기지권이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는 지료 청구도 할 수 있다. 지금 법원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편을 좀 들어주는 판례들을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자기 권리를 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분묘 개정 절차입니다. 자, 분묘를 개정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이걸 개정하겠다 알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고할 때는 분묘의 위치, 주소, 연락방법,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시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적고 이제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이렇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연고모 같은 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안 처리 후 신고, 무연고묘 같은 경우는요,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고를 일정 기간 봉환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관할 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무연고 묘인 경우에는 돈만 좀 드리면은 이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토지병장이라고 이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서 거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다 28007 지료 청구 사건입니다. 이게 시효 취득이 지난, 시효 취득을 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2014년에 지료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를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조리나 분묘기지권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음.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지를 처음 투자하는 분들은 묘가 있으면 기겁을 합니다. 사실 도시 인근에 있는 묘들은 이장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였기 때문에 시골에는 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묘 때문에 토지를 사고 안 사고 판단하기보다는요, 묘가 있는 자리는 사실은 명당 자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묘를 통해서 명당 자리를 확보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산소가 있더라도 너무 기겁하지 마시고요, 조상을 모시던 곳, 그리고 명당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일단 다른 조건들을 먼저 보신 이후에 토지를 살까 말까 이런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분묘기지권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이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대부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조정해가지고요,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료를 내야 되니까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매매하고 적당한 돈을 들이면 그걸 이장하는 이런 수순을 받게 된다니까요. 자, 분묘기지권 너무 무서워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토지에 대한 좋은 상식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